안녕하세요. 예은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10월에 떠나는 목표를 잡고 올해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태국으로 한 달간 떠나려고 했었는데 동선을 틀어서 약 2주 넘게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독 베트남을 자주 가는데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어릴 적에는 여행을 정말 싫어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여행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린 학창시절 때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민을 가서 로컬 학교를 다니며 유학 생활을 했었고 그때는 외국 생활이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시간이 지나 보니 낯선 곳에서 공부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과 경험을 주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새로운 나라 낯선 곳에 가는 게 좋아졌고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외국에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여행을 하는 삶을 살아왔던 셈이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회사 다닐 때에는 1년에 3, 4번은 해외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연차나 휴가 기간에 빡세게 몰아서 그리고 비싸게 가긴 했지만 업무 강도가 너무 센 회사를 다녔다 보니 저에게 여행은 꼭 필요한 존재가 돼버렸더라고요. 회사를 다닐 때 우연히 유튜브 프리랜서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일하며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꿈을 꾼 적이 있었어요. 그치만 막상 퇴사 후 제 일을 하면서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첫 해외 워케이션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워케이션 루틴, 그리고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워케이션의 장단점, 이제 바로 영상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쉽지만은 않았던 해외 워케이션 준비물은 저는 노트북, 업무폰, 몇몇 개의 SD카드, 아이패드까지. 그리고 예전에는 무거운 3단 삼각대를 들고 다녔는데 최대한 가벼운 삼각대를 챙겼어요. 여행하면서 무거운 삼각대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가벼운 삼각대는 이제 가방에 넣어서 여행 다니면서도 촬영할 수 있어서 좋은데 단점은 디카 고정이 높이 잘 안 된다는 점. 저는 쇼핑몰 해외 구매 대행 외에도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등등을 하기 때문에 무겁지만 우선 많은 장비들을 챙겼고 로밍 같은 경우는 업무폰에만 월 39,000원짜리 최저요금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먼저 짧았지만 4박 5일 친구와 다낭, 호이안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사실 빡세게 여행만을 할 때에는 일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요. 그래서 4박 5일간은 주로 짧은 영상과 글만 썼고 일은 할 수가 없었어요. 다낭 여행 영상은 현재 2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일은 제가 호치민에 넘어가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다낭 호텔에서도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잡은 호텔은 룸에는 테이블이 너무 작은 테이블이었고 3층에 있던 라이브러리도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테이블. 책을 읽긴 좋더라고요. 원래 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낭에 혼자 남아서 바다를 보면서 일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바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경비와 예산을 생각해서 저는 다낭에서 호치민으로 넘어갔습니다. 호치민으로 간 이유는요, 제가 살았던 도시이기도 하고 저는 신입사원을 호치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은 10년째 베트남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 동생도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아빠도 여전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호치민으로 제가 가야만 숙소비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호치민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사는 느낌으로 약 10일간 워케이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아무래도 가족이 베트남에 모두 계시다 보니 제2의 저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귀여운 저희 고양이도 있고요. 되게 귀엽지 않나요? 너무 귀여운 고양이에요. 베트남은 장점이자 단점은 요즘은 새벽 5시면 해가 뜨더라고요. 제가 잠에 좀 예민한 스타일이라 다낭에서부터 강제 새벽 5시 미라클 모닝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이렇게 해가 뜨고요. 완전히 새벽형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되게 좋았어요. 새벽형 인간, 강제 새벽형 인간이 된 거죠.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한국에서 안 먹던 아침을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쌀국수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마다 쌀국수를 먹었고 아침 7시에는 가까운 카페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집 바로 밑에 있던 쌀국수 집인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베트남은 보통 새벽 6시부터 식당이나 레스토랑, 카페 등이 오픈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완전한 새벽형 인간,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게 된 셈이죠. 여기는 제가 워케이션 카페로 정한 곳이에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혼자서 일하기 좋았습니다. 일은 아침에 가면 손님이 많이 없고 보통 베트남 분들이 주로 공부를 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여기서도 결국 혼자 일을 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은 속세에 벗어나 어딘가에 짱박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사실 다낭이었거든요. 그치만 호치민에서, 결국 도시죠. 도시에서 카페에서 매일 오전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다 보니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래서 해외 워케이션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마 여행 쪽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외 워케이션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구매 대행은 예전부터 노트북 한 대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베트남에 갔을 때 국내 사인몰은 친한 동생에게 택배 포장만 알바를 맡겼고, 작년에는 제가 일본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베트남에서 일본 구매 대행 일들도 할 수 있었어요. 사실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로밍도 저렴하게 하고 카톡으로도 고객님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택배를 보내는 게 아니다 보니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행히 반품권은 없었고, 만약 반품이 들어오더라도 옆집 이웃님께 집안에만 물건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제가 장기가 아닌 단기 10일이었기에 해외 구매 대행을 베트남에서 워케이션 하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인터넷도 빨라서 업로드하는 데 무리가 없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해외에 나온 거다 보니 여행도 해야 했기에 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하는 업무 루틴을 정했고, 그 이후에는 여행과 저의 해외에서의 삶에만 집중했습니다. 길게 일을 할 순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시간이 하루하루 아깝다 보니 하루 종일 온전히 일만은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한국에서는 하루에 최소 1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고 주말도 똑같습니다. 그치만 여기에서는 최대 하루에 7시간, 많이 짧은 시간이긴 하죠. 여기서도 여전히 혼자 일을 했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행을 하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그런 게 저에겐 큰 경험이었어요. 지금 이 식당은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 월남쌈 맛집입니다. 호치민 영상은 제가 핫플레이스 위주로 여행 영상을 따로 만들 거기에 지금 호치민 여행 장면은 거의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여행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 제가 퇴사하고 혼자 이것저것 일을 한 지 2년이 되었어요. 그동안 도전했던 것들이 좀 많은데요. 처음엔 국내 사인몰로 시작해서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고, 국내 사인몰과 일본 구매 대행을 했었다가 올해 5월 저는 중국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안정적인 월급과 매일 같은 루틴으로 일하다가 온전히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0부터 10, 그리고 50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번아웃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번아웃이라는 게 무서운 게, 번아웃이 오면 모든 걸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이 오게 되더라고요. 몇 달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지친 상태였고, 다시 회사에 돌아가려는 고민은 매일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전 큰 성공을 바라진 않았지만 언제쯤이면 모든 게 안정화가 될지 앞이 쉼이라는 게 늘 필요했어요. 여유가 없었고 매일 달려야 했던 날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했었고, 올해는 여행을 많이 다니자, 나에게 조금 쉼, 그리고 여유를 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전하게 되었던 여행 겸 해외 워케이션. 아무래도 국내가 아닌 해외를 선택했던 이유는 국내 워케이션 프로그램 대비 동남아 워케이션 경비가 훨씬 쌌고요. 아무래도 저는 호치민에서는 가족이 계시다 보니 숙소 보장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월세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 워케이션에서의 장점은 일단 저는 예전에 베트남에 살았을 때 가장 느꼈던 건 여유로움 그리고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대다수 모든 일들이 시작되다 보니 한동안 나태해졌던 제가 부지런해지는 느낌이었고,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아파트마다 수영장, 테니스장이 대다수 있다 보니 한국에서 집에서 혼자 일할 때 집에만 짱 박혀서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일을 했던 날들과 달리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워케이션은 계속 도전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도 구매 대행은 노트북 한 대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저는 구매 대행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면 집에서만 일하는 게 아닌 카페, 여행 장소, 해외 등 다양한 곳에서도 워케이션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이라 서투르고 여행에 앞섰던 날들이지만 내년쯤 다시 한번 다른 나라, 다른 도시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보고 느끼며 워케이션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는 5월에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이제 구매 대행을 한 지 약 5개월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구매 대행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늘 촬영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성장하고 싶고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더 많은 영상들 그리고 콘텐츠로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구매 대행 관련 영상은 많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제 꿈은요, 여행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사실은. 시간은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그 시간들이 무섭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동안 일만 하다가 놓친 것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도 건강도 그리고 제 자신도요. 내년에는 여행을 조금 더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그리고 내년에 다른 도시에서 해외 워케이션을 다시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구매 대행 매출 빡빡 올려야겠죠?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